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사이타마현의 케이시에는 신기한 고양이가 있다고 한다. 그 고양이의 눈동자가 커질 때에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본 사람의 미래가 비춰진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청년이 고양이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 순간 청년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도대체 고양이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비춰졌던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1953년 생물학자인 왓슨과 클릭이 DNA의 기본 구조를 해명한 일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은 일약 유명해졌다. 그 후 그들의 연구는 높게 평가되어 1962년에는 명예로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들의 발표로부터 수상하기까지 9년간 해외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없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연구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기록에는 일체 남아있지 않았고 그것이 어디에 제출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오스트리아의 어느 대학에서는 햄스터에 관련된 연구로서 쳇바퀴에 센서를 붙여서 그 회전수로부터 햄스터들이 하루에 평균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데이터에 의하면 햄스터의 반 이상이 하룻밤에 4만 킬로미터 정도 달렸던 날이 있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센서의 고장에 의한 것이었던 걸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햄스터가 그만큼 달렸던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장 포아로라 불리는 화가가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트리가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마치 비둘기가 액자로부터 날아오르는 듯한 그림이나 문이나 창문을 똑 닮은 그림 따위로 보러 온 사람들을 속여 즐겁게 했다. 하지만 그가 장난으로 화장실에 설치한 큰 거울의 그림은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중국 수촨성의 깊은 산속에 자살의 명소가 된 벼랑이 있다. 매년 수십 명이 투신 자살을 하는 그 벼랑의 앞에는 누군가의 못된 장난인지 왼쪽 천국, 오른쪽 지옥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한 것은 그 간판의 왼쪽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몇 년간 누구 하나 없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체코 서쪽 외곽의 한 동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예로부터 마을에서는 이곳을 마귀의 동굴이라고 했다. 체코 정부가 1990년을 전후해 이곳을 개발하려고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약 3주 만에 조사단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마귀의 동굴 근처에서 사라졌고 정부에서 다시 시찰단을 보내어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에는 이상한 형체의 군단이 조사원들을 잡아가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이 군단을 목격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루시드 드림은 자각몽이라고 정의한다. 헌데 루시드 드림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그들이 정의한 지켜보는 자의 외모는 모두 일치했다. 이 자는 누구인가? 꿈이라는 걸 깨닫고 행동하는 당신을 감시하는 감시자?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여덟 번째 이야기.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90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사망일을 예견하였다. 스미스는 세상을 떠나기 7일 전 자신의 원고 뭉치들을 모두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날인 16일 밤 9시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마시다 자리를 뜨며
다음과 같이 인사한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이제 다른 세계로 떠나야 할 것 같네. 안녕히. 9번째 이야기. 영국 해군성은 영국 해군 내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미신인 금요일은 재수 없는 날 이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미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하나의 조치를 취했다. 배 이름을 프라이데이 호라고 했을 뿐 아니라 기공일도 금요일로 정했고 함장까지도 캡틴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용했다. 해군성은 이 프라이데이 호를 금요일 출항시켰고 건재한 상태로 출항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프라이데이 호는 첫 항해에서 선원 전원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10번째 이야기. 독일에 황혼의 탑이라고 불리는 높은 탑이 있었다. 그 탑의 최상층에서 보는 경치는 언제나 석양이 진다고 한다. 그것을 들었던 어느 작가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부터 탑에 올랐다. 겨우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저녁이었다. 작가는 이번엔 저녁에 탑에 오르기로 했다.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엔 한밤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절규했다. 석양이 보이는 그곳은 틀림없이 탑의 최상층이었다.